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도 조금 더 지적이고 멋있어질 여러분들을 위해 재미있는 컨텐츠 가지고 왔습니다. 29에서 30, 이제 막 되신 분, 30대를 맞이하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고 조금 기분이 우울할 수도 있고 혹은 막 30대를 시작해서 신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30대를 준비하는 마음, 30대를 시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제가 오늘 3권의 책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이 책입니다. 네,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요. 하야마 아마리라는 분이 그 약간 소설처럼 이런 상황이지 30 앞두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회고하면서 1년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얘기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울컥하기도 하고 끝에는 좀 쾌감도 있고요. 1년을 잘 살아내는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남자친구가 이제 이 아마리라는 친구는 남자친구가 도쿄대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일에 더 열정적이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한 게 아니었고 공부는 좀 잘하는 편에 속했으나 남자를 잘 만나서 일종의 취직 같은 거를 해서 가서 편안하게 이제 살면서 와이프 역할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약간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드디어 프로포즈를 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30을 앞두고 있던 찰나였죠. 자기는 스스로 아직 정사원도 못 됐고 그리고 파견사원으로서 일도 하고 남자친구만 믿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힘들다. 그리고 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나한테 의지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걸 못 느꼈다. 그리고 나는 나 혼자도 너무 힘들다. 그 말이 이 여성분은 쇼크였던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릴 때도 사랑받고 순탄하게 잘 살았고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남자친구도 훌륭하고 이래서 순탄한 앞길을 탄탄대로처럼 살 줄 알았는데 그런 남자친구의 쇼크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아픕니다. 아파서 병져 눕게 되고 뭐 온갖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혼자서 이제 3평짜리 단독 조그마한 원룸 같은 데에서 이제 뛰쳐나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죽고 싶다. 대신에 어디서 죽겠냐? 라스베가스에 가서 죽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죽기 직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아무런 열정도 설렘도 없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있다. 이 아마리 여자 주인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음악, 미술, 춤, 게임 같은 것들에 그다지 흥미를 못 느끼다 보니 그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그 지루한 시간을 비교적 덤덤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불러내는 친구도 없고 별다른 유혹거리도 없이 나는 그냥 입시를 위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었다. 뭐 대한민국에도 이런 분들 많으시죠. 사실 10대에 뭔가 열정을 쏟을 뭔가를 찾을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평범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꿈이나 열정을 태울 게 명확히 없는 한 여성이 갑자기 인생 쇼크, 어려움을 만나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열정을 뭘 가져야 되나 하는 오만 가지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제 우울한 29살을 보내게 되나요? 정확하게는 클럽 사와라는 곳에서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 말동무 해드리고 술 따라드리고 뭐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호스티스라고 하나요? 네,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스트레스, 폭식으로 50 몇 킬로였던 분이 70킬로까지 뛰어서 자기는 이렇게 못생기고 뚱뚱한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길거리를 막 수소문하고 돌아다니다가 클럽 사와라는 작은 엄청 인류는 아니지만 작은 클럽에 들어가게 됐죠. 그때 이제 마담이 거기 이제 대빵이 이분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딱히 탐탁지 않게 딱히 그분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는데 한마디는 해주네요. 가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없는 건 아니지.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이것저것 배우고 시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신입인데 이쪽 경험이 없는 초짜인 게 너무 뻔히 보이고 막 몸은 육중에서 70kg이고 그런 친구가 그 멤버들이랑 적응을 처음에 당연히 못했겠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뭔가 외톨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또 이 친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외톨이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무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외톨이인 거다. 외톨이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무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외톨이인 거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그것을 찾지 못했지만 이 외톨이를 벗어나고 자기 무대를 찾기 위해서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생각이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다가 살을 엄청 빼라고 마담이 막 놀립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친구 소개로 누드 모델, 그 뭐라고 하죠? 그림 그리는 미대생들을 위한 누드 모델에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막 자신이 아직도 뚱뚱하고 막 70kg에 육박한 몸이 살을 안 빠졌으니까 그런 몸에 이제 컴플렉스를 갖는데 막상 이 누드모델 안 해보고 실제로 가서 옷을 벗으려니까 너무 겁이 나서 마지막까지 망설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한 발짝 이겨내고 옷을 벗고 그 누드 모델의 자세를 취합니다. 자기가 한 번도 이렇게 해볼 거라고 상상도 못한 당당한 자세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한테 이런 배짱이 있었나? 절박함, 인생의 막판에 이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힘이 샘솟는구나. 네, 29에 만나는 절박함. 그 친구는 이 절박함 때문에 난생 해보지 않았던 호스티스, 누드 모델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하고 열심히. 재미난 에피소드가 이 친구가 그 파견사원으로 회사에 잠깐 단기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회사 다닐 때는 막 안경 쓰고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다녔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사장님이 이제 중년, 꽃중년의 사장님, 멋있는 남자 사장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볼 일도 없고 자기는 그냥 사장인 것만 알았는데 하필 그 사장이 그 클럽 사와, 네, 그 사장님 하필 아마리를 만나게 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통해가지고 자주 그 사장이 여기 공간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애프터라고 해서 일 끝나고 한 잔 더 하는 시간을 하는 게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거절하다가 한 번은 아마리가 그러면 최고급 클럽에서 한 잔을 더 합시다 해서 최고급 클럽에 가게 됐대요.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먹는 캐릭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못 먹지만 자기가 클럽에 호스티스로 일하니까 최고급 클럽이 어떤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꽃중년 사장님은 그 친구를 데리고 최고급 클럽에 가가지고 그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K 사장이 물었어요. 그 꽃중년 사장이 물었어요. 어때? 최고급에 가보니까 어떤가요? 이랬더니 생각보다 인류라는 포장을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다.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이런 말을 했더니 K 사장이 인생의 지혜를 공유해줍니다. 뭐든 그렇겠지만 인류나 고급이나 하는 말은 늘 조심해야 돼. 본질을 꿰뚫기가 어려워지거든. 출세니 성공이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잣대를 갖는 거라고 생각해. 세상은 온통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여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만의 눈과 잣대만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살아가는 즐거움 아니겠나? 네, 참 감명 깊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의 행군을 막으려면 술과 고기를 베풀어라. 이런 말이 있대요. 근데 이 뜻이 뭔가 했더니 평생의 꿈을 가로막는 건 시련이 아니라 안정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저 그런 삶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의 29, 30의 삶이 시련일지 혹은 조금 자리를 잡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련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네요. 그 좋은 면을 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죠. 29, 이 친구의 사연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도 울컥했는데 누구든 자기 인생에서 어떤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패배감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정도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스스로를 달래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을 수 있는데요. 29살, 30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기점인데 그때 어떻게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위로와 지혜를 같이 얻을 수 있을 것.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30에서 멈추는 여자, 30부터 성장하는 여자. 아름다운 여성의 뒤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평범한 안정이 아닌 특별한 기회를 만드는 이들의 비밀. 일본 여성을 위해서 쓴 책인데 저희에게도 뭔가 같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계발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까는 뭐 소설처럼 경험담, 에세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조금 더 자기계발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제목만 봐도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첫 번째, 왜 서른부터 모든 게 달라질까? 두 번째, 그녀들은 왜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질까? 세 번째, 계속 성장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네 번째, 그녀들이 일하는 법은 다르다. 다섯 번째, 빨리 크고 빨리 멈추는 사람. 여섯 번째, 서른 이후에 꼭 갖춰야 할 것들. 제목이 굉장히 30살 되신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거, 특히 공유하고 싶은 거를 아주 주관적으로 편파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신의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풍성하지만 뒷머리는 반들반들한 대머리라는 거죠. 무언가 찾아왔을 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힘껏 잡아채야지 뒤늦게 쫓아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즉 나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은 순조롭게 흘러가겠지만 빙글 뒤로 돌아서 이제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 정말로 하고 싶어 라며 뒤늦게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야 목소리가 상대방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어딘가 사랑의 모습을 담지 않았나요? 고백을 받았을 때 꾸물꾸물 망설이다가 상대방의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 라며 후회해봤자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30 이후에 연애하기가 힘든 사람을 보면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해서 혹은 적극적이지 못해서 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느라 자신에게 온 인연을 놓쳐버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대에 오는 기회들 놓치지 마세요. 봤는데 30부터 성장하는 여자들은 아직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말 테다. 뭐든지 경험하겠다. 이렇게 원하고 갈망하여 그것을 자기 안에서 소화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그럼 나이 30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일까요? 나이에 따라 멋진 사람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30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걸까요? 무엇보다 즐겁게, 신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자신의 기분에 솔직하고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매력적입니다. 예전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두드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역시 즐겁게, 신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30대가 딱 됐다고 20대 때 리더가 경험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인드나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공유를 좀 해주네요. 누구에게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소극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리더의 역할이 주어지면 그것을 일단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를 맡는다는 것은 자기 일의 전문성을 키우거나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나아가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통솔력, 판단력, 지도력, 자기 억제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의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절대 절호의 기회입니다. 30부터 성장하는 여성들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리더의 자질이 없다고 해도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개인의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회사 내의 다른 여성들과 사회 전체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발언권을 가진 리더가 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여성 리더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외국계에서 사원부터 일을 하다가 제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뚝딱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8년간 대표이사 혹은 이사,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뭔가를 대표하고 팀의 리더가 되고 하는 게 사원 때 3년? 그것보다 8년, 9년이 오히려 리더의 역할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리더의 자질이 있다라기보다는 리더라는 자리에 놓여지면 또 열심히 리더십이 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훌륭한 리더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전에서 잘 해나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리더가 되는 순간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짜 좋은 리더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늘 고민이 많고 현실에서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혹시 이 책 아니더라도 혹시 여성 리더십이나 혹은 그냥 리더십 자체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군주론을 다양한 시리즈로 3권을 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리더십이 꽉 막힐 때 리더십에 대한 책으로는 군주론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 책은 독립연습입니다. 부제가 서른이 넘으면 자기 마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황상민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제가 이분의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몇 번 강의 찾아가서 막 사인도 받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이제 심리학자로서 서른쯤 되면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강하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어떻게 독립 연습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서른을 기점으로 어떤 심리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신 책이에요. 출판된 지는 꽤 됐을 거예요. 봅시다. 2012년에 출판이 됐었군요. 네, 그때 제가 교수님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을 그때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가 있으면 외로운 분들 많으시죠. 특히 또 30대 약간 세대가 바뀌면서 감정이나 감성의 기복이 업앤다운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때 유독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로움 이런 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묻는다. 외로움은 극복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외로움은 삶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외롭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 영혼이 모조리 빠져나가 강사가 되면 외롭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 영혼이 모조리 빠져나가 강시가 되면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게 된다. 우리는 삶에서 외로움을 피해야 하는 질병처럼 여긴다. 마치 암처럼 지긋지긋하거나 두려운 무엇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아는 어느 의사는 암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랫동안 암을 치료해온 그는 어느 날 자기 몸에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술로 암세포를 말끔히 제거했고 결과는 성공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몇 년 후 암세포는 다른 신체 부위로 전이되어 있었다. 모두들 그가 곧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 수술을 받은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비결이 뭘까? 암이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동무입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 것은 자연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암덩어리는 분명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지만 내 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오히려 끌어안고 함께 살 궁리를 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외로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본다. 외로움 역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외로움이 나를 쓰러뜨릴지 내가 외로움 덕분에 성숙할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 외로움을 그냥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외로움은 제거하고 없애야 될 게 아니라 암세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될 동반자라고. 우리는 보통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너는 내 종족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서로 알아차린대요. 같은 종족에게는 이끌리고 다른 종족은 밀어내죠. 하지만 우리의 맨 얼굴을 숨기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도 나를 모르고 상대도 나를 착각합니다. 이 경우 자신의 방식대로 나를 자신에게 구겨 넣으려 하다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 사랑도 인간관계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30대 때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온전히 내가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탐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드려요. 마지막으로 또 한 문단 더 읽어드리면, 우리는 늘 인간을 탐구하려 애쓴다. 그러나 정작 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을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은 아니다. 매미도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운다. 너도 나도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다. 내 소리와 네 소리가 같은지 아닌지 아는 게 중요하다. 소리가 서로 다르면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남을 인정해야 남도 나를 인정한다. 나대로, 내 정체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다. 그게 잘 사는 삶이고 제대로 사는 삶이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럴듯한 지위에 올라야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공은 내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사춘기 때도 이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20대 전반에 걸쳐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30대 온전히 스스로의 삶을 만족하고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그런 강인한 독립적인 사람, 그리고 30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